동해선 오시리아역 인근 주차장이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 차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행정에서도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2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32명입니다. 부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20대가 백신을 맞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인 가운데 부산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올 연말이면 신개념 놀이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저희 헬로TV 뉴스에서는 지난 시간 쓰레기장으로 변한 오시리아역 인근 주차장의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각종 쓰레기에 더해 대형 트럭과 차량들이 무단 방치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차들의 경우 처리도 쉽지 않아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입이 금지된 대형 트럭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고 파손된 채 방치된 차량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의 바퀴 주변으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오랜 시간 이동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인 부산도시공사는 기장군에 방치된 차량 관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에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놨고요. 기장군에 치워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달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된 차량은 관할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의 경우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애매합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이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 주차 차량을 방치 차량으로 분류해 견인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장기 방치 차량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에 그냥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는데도 마음 편하고 할 건데 이게 판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손을 쉽게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주차장 안에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사랑 사실 좀 협의를 해가지고 차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최대한 이동하라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등 시설 개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10명 중 2명꼴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불명 사례는 2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1.5%를 차지해 지난주 17.7%보다 늘었습니다. 10일 부산에서는 17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최근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었지만 부산시는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과 울산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2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울산 울주군 사업체 관련 확진자 1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 사천시 음식점 관련 확진자 1명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역학적 관련 사례로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32명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11건, 영국발 간주 사례 16건, 남아공 변이 4건, 남아공발 간주 사례 1건입니다. 관련 접촉자와 조사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고 타시도 관련이기 때문에 해당 시도에서 역학조사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두 완치되어 퇴원하신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20대가 백신을 맞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인 가운데 부산시는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남성은 A씨는 지난 3일 백신 예약자가 당일에 나타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백신인 일명 노쇼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희귀 혈전증이 나타나기 쉬운 30세 미만에는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병원 측이 백신 접종자가 많아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한 가운데 부산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취업자 감소폭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20세에서 49세 취업자 특성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부산의 취업자 수는 5만 8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취업자 비율로 보면 부산의 감소폭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제조업 감소 규모가 2만 3,401명으로 가장 컸습니다. 반면 도매 소매업은 13,430명 증가했습니다. 무단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설문을 통해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 곳곳에 대형 물통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울타리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산림 내 무단 경작 현장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물론 심지어 농막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보기 안 좋지요. 그 온갖 거 다 갖다가 신이 찌르는 물도 다 갖다가 올려놓는데 물통에 뭐 찌그리는 그거 다 갖다 올려놓는 게 그거 가지고 쓴다고 다 엉망진이 그러면 진짜는 내가 막 나가지만 코를 찌르면 우리로서는 아무 그 진짜 뭐 이롭지 않지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부지 2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다목적 야유회장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무단 경작 해결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놀 공간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들도 그렇고 뭐 초등학생 유아들 저희 엄마들이 놀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는 좀 가족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구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가족 단위의 쉼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부지는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놀이터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와 자연 등을 접목한 3개의 공간이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짚라인과 해먹 등 다양한 친환경 놀이기구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무단 경작지만을 이용하고 주변에는 산책로와 쉼터 등이 조성됩니다. 이번에 신개념 놀이터 형식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여기서 힐링도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동구는 올 연말까지 신개념 놀이터 공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 공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성공적인 지스타 개최를 위해 손을 잡습니다. 부산시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3일 오후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스타 부산 개최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안에는 지스타 라이선스를 활용한 연계 사업 추진과 지스타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방향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올해부터 향후 8년 동안 지스타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과 함께 이날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지스타와 게임 콘텐츠를 홍보하고 부대 행사가 개최되는 콘셉트 공간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12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한국야구회관 앞에서 한국야구 명예전당에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그동안 한국야구위원회의 운영진 교체와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연됐던 한국야구 명예전당 사업의 정상화와 KBO 부산시 기장군과의 실시 협약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 사업은 2013년 부산시 기장군 유치 확정 이후 2014년 KBO 부산시 기장군 실시 협약 체결과 2016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2017년 부산시 설계 용역 착수 등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해양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비치코밍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부산문화재단 서병수 담당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문화재단의 서병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치코밍은 해변을 빗질하듯이 해양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를 뜻하는 합성어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집니까? 네, 비치코밍 프로젝트는 문화나눔 가치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심전심 프로젝트를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제 비치코밍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 비치코밍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담론을 형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기후행동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산 지역의 해안가에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으로 환경 문제를 일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는 5월부터 이기대, 용도, 송정, 다대포, 강안리 등에서 비치코밍을 하고요. 시민들과 함께 예. 일부 쓰레기를 가지고 공예 체험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린 이 비치코밍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업사이클링으로 재탄생한 결과물을 오는 10월에 비치코밍 아트전이라는 이름으로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예. 배달 문화가 확산이 되고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회용 컵이라든가 비닐봉투, 페트병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고요. 저 또한 주말에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일회용품을 마주하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예술적 시도와 함께 버려진 사물의 가치를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아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재활용과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끝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기대에서 첫 비치코밍을 시작하고요. 네. 6월에는 영도 감지해변, 7월에는 송정 구덕포, 8월에는 다대포, 9월에는 강안리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부산 지역의 해안가에서 비치코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6월 달에 진행하는 영도 감지해변에서는 해안가뿐만 아니라 10분 정도의 다이버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속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하고 수중 촬영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해변으로 오는 쓰레기를 이제 분류하고 비치코밍에 참여한 시민과 이제 부산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갈 거고요. 10번 정도의 공예 체험이라든가 작품 활동을 진행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10월 달에 기획 전시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탄생할지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봄철 꽃가루 때문에 야외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꽃가루는 1년 중 딱 이맘때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데요. 비염이나 결막염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철 야외 활동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불청객, 바로 꽃가루입니다. 실제 꽃가루는 봄철 소나무과 수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꽃가루 발생 특성을 조사한 결과 1년 중 꽃가루 농도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가장 높았습니다. 하루 중에는 오전 7시 이후 일조량 증가와 함께 꽃가루 농도도 올라가고 식물 활동이 활발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봄철 꽃가루를 발생시키는 수종은 소나무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꽃가루 발생 분포의 77%를 차지했고 참나무과 8%, 자작나무과 3%,
삼나무과가 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알레르기 발생 위험 일수는 봄철에만 총 10일, 그 밖에 조심 단계는 23일, 미약 단계는 150일로 집계됐습니다. 또 수목이 많은 곳의 꽃가루가 도심지보다 3배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수목이 많이 분포하는 시민공원이라든지 옛날 보건환경연구원 사옥이 있었던 황영산 밑에 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위에 수목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연제초등학교에서 조사했던 꽃가루 농도보다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꽃가루는 사람의 코와 눈에 들어가면 비염과 결막염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할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꽃가루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얼굴과 손을 씻고 옷이나 소지품의 꽃가루를 최대한 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낮 동안은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려우시다면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모자나 안경 등으로 노출을 좀 최소화하시고요. 그 외출 후에는 손이나 몸을 잘 씻고 코 세척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걱정되신다면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봄철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HC 뉴스 박임혜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세계시도는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정부 주도의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세계시도국 과장들은 지역의 초광역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예산 등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생활권 확장을 위한 사업을 촉진해달라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정구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5%가 무상교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정구는 올해부터 금정구에 주민등록도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과 부산시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고, 시행 2달 만에 고등학교 1학년의 85%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는 오는 12월 17일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시민주도형 저탄소 마을 1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중구의 산리협동조합, 영도 벽산 비치타운과 함지 그린 아파트 등입니다. 저탄소 마을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보일러 청소, 절수 설비 등 효율 개선 사업과 함께 미니 태양광 설치, 나무 심기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총 53개 마을을 저탄소 마을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40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자기주도형 프로젝트에 참가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활동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선정은 기존 공모사업과 달리 과제별 토론을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고 참여자가 서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부산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부산시는 오는 21일 사업 설명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말까지 부산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